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유학집은 150페이지 뭐부터 나가죠? 건축물의 건축부터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파트는 첫 문제 몇 문제 난다 그랬죠? 대략 2문제 정도. 여기서 2문제 정도 나요. 아마 앞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용어 정의에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4문제가 나는 거야. 이거 위주로 잘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뭐부터 나올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이거요. 사전 결정, 그다음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에 관한 거, 건축 절차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사전 결정이 뭡니까? 사전 결정이라는 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뭘 질려간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질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건축물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는 뭘 운영하고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저는 용도 지역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지 모르고 있었거든, 솔직히. 근데 오늘 아침에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88년 전에 만들어놨대. 그럼 88년 전이면 언제야? 일제시대죠. 그죠? 일제시대 때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88년 됐다고 나오더라고. 그럼 그때 용도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21개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다. 제1종 천연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라. 2종 천연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걸 건축하라. 그런 거 배웠죠? 근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세상에 사실 때는 그런 거 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대부분이 몰랐죠.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가 뭔지 그게 뭔지 알고 사는 사람은 누구만 있더냐? 건축의 전문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래서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용도지역을 모르고는 토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만 알까? 일반인들은 용도지역이라는 게 뭔지 그거 모르고 살아오는데 수십 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 아,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고 용도구역도 있구나. 여기서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 대지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때는 그냥 설계도만 그려서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거기가 무슨 용도지역인지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용도지역이 뭔데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그 대지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또는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님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는 걸 미리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봐. 아, 이 사람이 여기다 이런 건물 지려고 한다고? 그래, 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검토해서 가능해. 당신은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결정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미안하지만 거기는 그런 거 못 짓는 지역입니다. 또는 질 수는 있는데 그런 규모로는 못 져요 라는 걸 통지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사전결정 제도라고 한단다. 사전에 미리 결정한다. 즉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여기다 그런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사전결정 신청제도라고까지 해요. 그것까지도. 이걸 사전결정을 한단다. 자, 두 번째.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뭐라 그래? 검토해본 결과 너 거기다 그런 건물 지어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려줬어. 물론 잘하는 사람은 거기다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전문업자들은 굳이 사전결정을 신청할 필요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다 지어도 텐데 그럼 좀 뭐 해야 돼요? 그래? 지을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찾아라. 이거죠. 건축 허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법의 핵심이 이거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또 일부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일부는 건축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일부 경미한 것들은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선 또 이쪽에 더 쓸까요? 네 번째, 그중에 특히 임시 설치하는 건축물 있죠? 뭐라 부른다? 가설 건축물, 임시 설치 건축물, 가설 건축물. 이걸 어떤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축조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허가 받고 짓는 거, 신고하고 짓는 거. 그래서 신고는 축조 신고라고 하죠. 이런 가설 건축물에 관한 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가 나온다? 건축 절차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이제 뭐 받았다는 얘기야?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했잖아. 그럼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뭐 해야 돼요?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공사 시작한다고 착공 신고를 먼저 하자. 그래서 착공 신고예요. 이때 착공 신고에서 한 가지 관련된 게 있어요. 공사를 착공해놓고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 하는 게 있어? 중단되는 게 있죠. 가장 많은 이유가 부도가 나는 거. 공사하다 돈이 없어. 그래서 못 져요. 중간에 지타 말았죠? 그러면 빨리빨리 그에 따른 무슨 문제가 생긴다?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 지타 말았으니까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못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지. 부도 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착공 시험할 때 미리 예치하랍니다. 그걸 뭐란다?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이 돈으로 예치해놨다가 나중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그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조치 안 하면 예치한 돈 꺼내가지고 허가권자가 지가 그걸 다시 조치하는 것, 이런 걸 쓰기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하겠더라. 이걸 자주 나는 건 아니야.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까지. 이제 착공 신고했으니까 공사하죠? 공사하는 걸 뭐란다? 시공.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걸 감리. 그렇죠? 근데 시공은 뭐 시험 문제 날 게 없고, 이 감리는 가끔 시험 문제 납니다. 한 10년에 한 번 나. 그래서 이건 감리는 10년에 한 번 나는데, 그건 애우지 말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감리하는 자입니까? 공인중개사는 뭐 하는 자야? 중개하는 자죠. 그러니까 감리 업무 같은 거 시험 문제 내는 출제원은 싸가지 없는 출제원이야. 이건 시험 문제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시험 문제 내는 새끼들이죠. 이런 건 내서는 안 된다. 근데 가끔 10년에 한 번씩 싸가지 없이 난다. 그냥 그 정도만 하죠. 자, 마지막 공사 다 끝났어. 그럼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죠. 이걸 여기서 뭐란다? 사용 검사라고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받아라. 여기 사용 승인에 관한 것. 그래서 사용 승인 받았어? 그럼 저 공사 다 끝난 거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전결정 신청에 관한 거. 이게 무엇인지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보면 왜 안 넘어가니? 어이, 넘어갔어? 자,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그랬는데 이건 무슨 대상 건축물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뭐 하려고 한다? 건축하려는 자는, 그걸 짓고자 하는 자는 뭐 하랍니까?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다 첫 번째 뭘 할 수 있죠? 그 해당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여기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용되는 지역입니까? 라는 것 좀 결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여기다 짓는다면 우리가 배운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몇 %, 높이는 얼마까지 등등 이런 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것 좀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거. 세 번째,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요.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꼭 하는 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문가는 굳이 여기다 무슨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건축업자야. 굳이 허가권자한테 물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잘 알아면 그냥 바로 허가 신청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만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더라. 그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모두 같이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건축위원회 심의는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허가 신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허가 신청하고서 한참 시간 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더 땡겨가지고 지금 뭐 할 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지금부터 미리 뭐 해주세요. 건축위원회 심의 좀 지금 미리 해주세요. 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지금 미리 해주세요. 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결정 신청할 때 이 두 가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더라. 그 말이고. 뭐 또 세 번째는 사전결정을 요로 들어가 요거. 자,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음 같은 네 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것. 너 거기다 그런 건축을 지어도 돼. 라는 통지를 받았어. 그럼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네 가지도 따로 받지 않고 받은 거로 본다. 어떤 거? 산지 전용 허가 따로 받아야 돼요? 아니요. 산자락을 까먹냐? 이런 산자락을 까먹여서 여기다 개발하겠대.
그러면 그때는 뭐도 받아야 된다? 산자락을 까먹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따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답니까?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다. 뭐 하는 순간?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그 효과로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또 국토계획법에 보면 뭐가 나오죠? 개발행위 6가지 있었잖아. 뭐뭐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들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머리지만 떠서 건공, 형체, 분물 6가지 있었죠. 그거 따로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답니까? 네,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그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세 번째, 만약에 여기가 농지라면 농지를 까문개고 전답을 까문개고 거기다 건물 지려고 그래. 그럼 또 뭐 받아야 돼? 농지전 허가 또 받아야 되거든. 그거 따로 받아야 될까? 아니요. 안 해도 농지전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또 하천점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등등 이런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4가지. 그래서 모래자만 따서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천에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 2번 났던 게 뭐가 났더냐?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고 싸가지 없이 내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거로 보지는 않아요. 요 4가지만 받은 거로 본다지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거로 보지는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요게 났었어요. 자, 보전산지는 어디서만 해당한다? 도시지역에서만. 그럼 도시지역 하면은 주로 산지가 있는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사 뭐죠? 우리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잖아. 그럼 산림이 있는 그런 도시지역은 그 중에 무슨 지역이야? 주로 녹지지역이죠. 그죠? 주로 녹지지역이죠. 그럼 이 녹지지역은 어디다 지정돼 있어? 산에다가. 이 산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녹지지역이 산이 뭐로 돼 있다? 보전산지로 돼 있답니다. 자, 산지관리법이라고 있다 그랬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둘로 나눈다 그랬죠? 보전산지와 중보선산지로 구분된다. 그 중에 보전산지는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 대부분 개발 못해. 중보선산지는 그래도 까문개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중보선산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디 있는 거? 보전산지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전산지에 있는 그 산림을 이번에 뭔데 어떤 건축물을 지려고 사전결정 신청했어. 그랬더니 사전결정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라 그래? 너 거기다 건물 지어도 돼? 라고 사전결정 통지했죠? 그러면 그때 뭐 받은 것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하려면 어디에서는 도시적에서는 보전산지는 어디 있는 것만? 도시적에 있는 것만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대. 그러면 도시적이 아닌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지역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요지역. 이 관농지역 안에 뭐가 지정돼 있고 보전산지가 지정돼 있고 그럼 이 보전산지가 지정됐다면 이때 관농자 지역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근데 그게 현재 뭐로 지정되는 지역이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이야. 거기서 뭘 받아서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때도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볼까? 아니요. 여기서는 관농자 지역에서는 보지 않고 어디서만 본다? 도시지역, 특히 녹지지역이겠지 주로. 그럼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만 뭐 받는 순간?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그때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때도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이거지. 어디는 관농자 지역에서는 관농자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서는 설령 여기서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뭐 받은 거로 보지 않는다?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산지전용 허가 따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받은 거로 보지 않는다? 따로 받으라. 이런 지역에서는 있는 보전산지에서는 뭘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뭐 받은 거로 보지 않는다?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따로 산지전용 허가는 따로 받아라. 그럼 어디서만 받은 거로 본다? 도시지역에 있는 보통 녹지죠.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 그 안에서만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시험 문제 났었어. 요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요 말이 나올 건데 그 말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지금 설명해도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 이것도. 왜? 해보지를 않았거든. 뭐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문제에서 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뭐 됩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 너 거기다 건물 지어도 돼? 라는 게 사전결정 통지받은 거죠? 그럼 그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뭐 해야 돼? 그래요 나 이런 건물 지을래요. 허가 내주세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때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요거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이거
없어지는 거야. 받은 거로 보지 않아 이제. 그래서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자면 이거는 받은 거로 보지 않고 따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할 건 2년 이내에 뭐 해야 돼?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그랬어.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2년 내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이야? 건축허가 신청이야? 아주 건물 지치도 못했는데 무슨 사용 승인 신청이야?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야. 근데 뭐만 뒤지라고 외워놓고 2년, 요년만 외워놓고 요거 요년, 2년만 외워놓고 뭐는 모르고 있어? 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2년 이거만 보지 뒤에 건 보지도 않아. 그랬다가 틀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 사전결정 신청 끝. 자, 두 번째 뭐 하자? 그래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라 그랬잖아. 이제 건축허가와 관련된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누가 허가 내주지? 그래서 첫 번째가 허가권자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원칙은 누구죠? 원칙은 뭐 하는 자만? 먼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하고 또 하나 대수선하는 행위. 두 가지야. 건축하고 대수선 두 가지. 요거는 누구한테 허가받아라?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에요. 원래는 시장, 구청장.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여기는 강서구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시장, 구청장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만 세종시에는 누가 없죠? 구청장이 없잖아. 그럼 누가 내줘야 돼? 지가 내줘야지. 누가 내줘? 그죠? 특시. 그죠? 제주도는 시장이라는 게 있어도 고유권한이 없죠? 그럼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 특도. 제주도 도의사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시, 특도에서는 지들이 허가 내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이 말이죠. 뭐하는 행위에 대해서? 건축행위하고 대수선 두 가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축허가 하지만 사실은 건축허가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너무 끼리니까 그냥 건축허가지. 사실은 두 가지 행위, 건축과 대수선은 특시, 특도, 시장군수에도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 어디에서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어디에서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시에는 원래 누가 허가권자죠? 여기 서울특별시 구청장. 그죠? 광역시에서는 인천은 누구야? 여기서 누구야? 인천 원래 허가권자 원칙 여기 써놓고 있어. 누구? 구청장이 먼저지 왜 군수가 먼저야? 구청장 군수 맞죠? 구청장 군수도 있잖아. 누구 있어?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다고 했잖아. 또 벌써 다 까먹었어? 행정조직의장 체결돼서 이미 했어. 수백 번 했어. 수백 번은 거짓말이다. 수십 번은 했다.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는 원래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강화군수, 옹진군수 원래는 얘들이 허가권자다. 이게 여기잖아. 이거 그 말이잖아. 얘들이 허가권다. 그런데 얘들이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내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얘기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에다가 첫째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단다. 두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큰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요게 21층 이상 연면적가 10만 이상 그렇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날까?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공법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그 예외에 예외가 있다. 그리고 그 예외에 예외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그 예외에 예외에 예외도 있더라. 그게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건축물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무슨 용도로 쓴대요? 용도로 쓰는 게 썼어. 무슨 용도로 쓴대? 공장 용도. 또 하나 창고 용도.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쓴다면 규모가 얼마인데? 21층 이상 돼. 특별시, 광역시만 따지는 거야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만 생각해. 그 안에다가 21층 이상 되는 거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데 용도를 뭐로 쓴다?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쓴답니다. 그럼 이거 또 하나 있죠. 뭘 거쳤다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면. 뭐해? 지방건축인의 심의야.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면 이 세 가지 사용.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쓴단다. 이렇게 큰데 뭘 거쳐서? 서울특별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 다시 원칙적인 허가권자 구청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내줘라. 이때는 요리 내려간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또 예외가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더라. 어떤 예외 있다? 예. 건축인의 서울특별시 건축인의 심의 거쳤으면 원래 구청장 군수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초고층 건축물. 이때 초고층이니까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뒤지게 크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록 뭘 거쳤다 하더라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누구한테 올라가라?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다시 올라가라. 얘들한테 허가받으러 가라. 요 지랄로 이렇게 주르륵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착착착 이렇게 정리해야 돼. 자,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예외가 있다냐? 또 하나 있어. 예외가. 어떤 거? 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다가 몇 층짜리 건물, 얼마 되는 면적의 건축물을 짓더냐? 연면적이 합계 8만 제곱미터 되는 건축물 하나 쳐요. 그럼 10만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8만이니까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서울, 여기, 강서구. 구청장한테 허가받죠. 원래 구청장이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8만원 구청장한테 허가받아. 그죠? 인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여기다 뭘 했습니까? 증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증축했을까? 기존 건축물 요 연면적 8만 제곱미터는 연면적에 얼마 이상을 증축했어? 30% 이상. 10분의 3 이상이니까 30% 이상. 그럼 8만에 30%면 얼마 돼요? 38이 24. 24,000 제곱미터 이상. 24,000 이상을 증축을 했어. 그랬더니 합쳤더니 얼마가 되죠? 둘을 합쳤더니 10만 4천, 10만 이상 됐잖아. 그럼 얼마 이상 됐어? 요 조건 21층 이상 또는 둘 중에 하나 10만 이상. 요 10만 이상 증축했잖아. 그러면 요때 증축하는 24,000 제곱미터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가서는 안 되고 이건 누구한테 받으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으란다. 이 말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허가권자에 관한 거는 저게 전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것들이니까 이거 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고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51페이지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요거는 여기까지 찍을게요, 이제. 자, 원칙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온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주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원칙. 확보하여야 한다. 남의 땅에다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땅으로다 내가 소유권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와라.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야 된다?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있다. 뭐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도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건축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예외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 그래도 허가 내줄 수 있대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말 그대로야. 소유권은 확보하지 않하였으나 뭘 받았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대요. 그럼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분이 토지주야. 이 토지주한테 내가 가서 뭐라 했어? 우리 이 땅, 우리 지주 공동사업으로 우리 건물 지을까요? 저분은 땅 주인이고 나는 누구야? 전문 건설업자야. 그럼 저분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땅이 없어. 그럼 지주 공동사업 맞죠? 땅 주인하고 공동을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간 땅 주인 땅 뺏겨버려. 사기꾼들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주하고 건축업자하고 둘이 같이 개발하자는 얘기야.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땅만 갖고 있지.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누가 받는다? 이 건설업자, 이 사기꾼들이 지들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써달래. 그럼 이분이 써줄 거 아니야.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누가 갖는다? 이 사기꾼 새끼가 갖는다. 사기꾼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건설업자가 갖는다. 근데 이 사기꾼 새끼가 건설업자야. 이 새끼가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써줬어. 그럼 내가 뭐 하죠? 그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야.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죠. 그걸 가지고 누굴 찾아간다? 허가권자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주는 저 사람이지만 저분이 저보고 이 땅 개발하는 거 사용해도 괜찮다고 이거 승낙서 써줬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 주인은 저 사람이지만 건축 허가 받은 사람 누구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 첫 번째야. 자, 근데 무슨 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단서. 공동주택을 분야 목적으로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예외 안 된대. 그럼 공동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대한 뭘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사용권 확보한 것 갖고는 어림 택도 없더라. 뭐 지을 때? 공동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지을 건. 이거는 사용권 갖고는 안 되고 뭐 취득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건축허가 내준단다. 아셨죠? 그것도 놓치지 말고 항상 단서 조항에 있는 거, 괄호 속에 있는 것들, 시험 문제 영순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냐면 이런 건물이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건물 있잖아.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근데 통상가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들이 다 구분되는 무슨 상가라고 그러죠? 실무에서는 구분상가. 그걸 구분상가라고 그래. 통상가하고 구분상가. 실무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통상가는 한 사람이 건물 전체 주인.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부자라고 한다. 네, 부자야. 그리고 아니면 각 소유자가 시실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나눠놓고 소유자들이 다 구분 소유권을 갖는 걸 구분상고라고 하죠. 그건 집합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거야. 일반 건축물대장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들어가는 구분상가들. 그럼 여기 소유자가 몇 명이 되냐? 예를 들면 100개 호실이 있어서 100명의 소유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이 뭐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노화돼 있어. 그래서 이거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등등 여러 방법을 해야 돼. 대수를 하거나 즉 해야 돼. 그럼 아니면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뭐 되죠?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100명이 다 동의한다는 게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100명이 다 한꺼번에 동의하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죠? 야 이거 부시고 새로 짓는 거 에이 그냥 살자야. 그냥 살자. 이런 사람은 있거든. 야 돈도 없는데 부시고 새로 짓는 돈 나왔거든.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럴 때가 문제가 되죠. 그때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다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전체 공유자의 100명의 공유자죠. 공유자 숫자 얼마? 100분의 80% 이상이 뭘 했습니까? 동의를 해줬어. 그래 우리 이거 부시고 새로 짓자 라고 80% 동의했죠. 그러면 그리고 동의한 사람들이 전체 그 지분 면적의 얼마를 갖는다? 80% 이상을 차지한다. 두 가지 함. 소유자 숫자로 80%고 그 토지 면적의 면적, 공유 지분 면적의 전체 면적의 얼마? 80% 이상을 그 사람들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80%만 있어도 뭘 받을 수 있다? 일단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수가 있더라. 소유권은 100% 확보한 거 아니잖아. 실제로. 그래도 일단 80% 이상만 돼도 그래도 일단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럼 문제는 나머지 20% 이하 되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그거 안 할래. 한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지. 그 사람들의 권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이걸 부시고 새로 짓지. 그 사람들 그냥 있으면 어떡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 호실만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부시라 그랬죠? 그럼 공중에다 그걸 부양시켜야 되잖아. 그럼 공중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허경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건물이 그 사람 건 손대지 말라 해서 여기다 공중에다 매달아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해야 돼? 너 팔고 떠나라. 팔고 떠나라. 뭐라 부른다? 매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서는 사업하는데 걸기작거리고 안 되니까 네 거 지분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그 금액 감정평가 아니야. 이건 원래 시가야.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너한테 줄 테니까 시가로 평가하면 줄 테니까 너 이 돈 받고 뭐하라? 여기 떠나라 라고 뭘 청구할 수 있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대상 된다? 매도 청구 대상. 그럼 이 사람이 싫어 안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한테 시가로다 돈 줄게 떠나 그랬더니 안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 풍판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닙니다. 이 사람 있으면 사 못하잖아. 그럼 이 사람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도 청구라는 게 원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너 떠나라 하고 돈 줄게 하겠는데 이 사람이 싫어 그럼 뭐죠? 소송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매도 청구 소송을 가는 거죠. 그럼 소송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판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돈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는 걸 확인받는 소송이 그게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은 팔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하는 건 결정돼 있어. 팔아야 되는 건 이미 확정돼 있는 거야. 이건 이 사람이 뭐 안 팔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가 있으면 사 못하니까 너는 여기 떠나야 돼 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다만 보상비로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요것만 남은 소송. 이걸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용어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거든. 그런 금액만 결정받는 거 그걸 당사자 소송이라 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 이제 판사가 얼마 드리라 금액 결정해 주죠. 팔 거냐 말 거냐가 아니야. 파는 걸 전제로 해놓고 얼마 드리라 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돈 갖고 가서 갖다 줬죠? 받아 안 받아? 또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법원에다 공탁금 거는 거야. 그거 공탁 걸어놓고 뭐 하면 되죠? 까뭉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매도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직 요거 가는 건 그거. 자, 거기까지야. 그래서 그 뒤에 거 부분은 빼버렸어요. 그 책에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관한 것들은 원래 그 다음 밑에 연결돼 있었는데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고 그래서 그냥 뺐지만은 요때 그런 80% 공유자의 80%이 동의를 받았으면 나머지 20% 이해야 되는 거 있죠? 무슨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때 가격은 뭐로 준다?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시가란 말이 나와 거기에. 그까지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자. 요거 어디서 나오더냐? 주택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주택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라서 별도로 쓰지는 않았으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주택법에 있는 매도 청구에 관한 걸 유추해서 풀으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똑같아. 그것까지. 자, 그 밖에 나머지들은 안 해도 돼. 밑에 건 못 외워. 요까지만 정리하죠. 이게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제 요게 시험 문제에서 또 이건 꾸준히 줄기차게 꾸준히 끊임없이 시험 문제가 나는 겁니다. 예,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는 거야. 꾸준히 시험 문제 납니다. 이게 뭘까? 좀 전에 허가권자 한번 가볼까요? 건축 허가권자에는 어디 갔어? 원래가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소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 뿐입니다. 국토교통장관 허가권자 아닙니다. 또 하나 누구도 아니다? 도지사. 도지사 허가권자 아닙니다.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 밑에 있는 누가?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지사는 뭐 하는 자일까? 허가권자는 아닌데 뭐가 된다? 사전 승인권자가 될 수 있더라.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전 승인이 뭐더냐? 자, 예를 들죠. 여기가 성남시래요. 여기들은 연천군이래요. 그럼 성남시 연천군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죠? 시장, 군수. 그러면 성남시장, 연천군수 지들 허가권자죠. 근데 얘들 마음대로 허가 내지 말래. 몇 가지? 여기 세 가지 사유.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 허가 내주지 말고 시장 군수 마음대로 허가 내주지 말고 누굴 찾아가라?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고?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고? 먼저 승인부터 받으래. 그래서 여기 성남시장이 지 마음대로 허가 내주지 말고 일단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경기도 도지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저기 도지사님 이분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민이야. 이 시민이 여기다 이러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줘도 돼? 라고 뭐 내줬죠? 승인 내줬잖아.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도지사가 너 된대. 그러니까 내가 허가 내줄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허가하기 전에 먼저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요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허가 대상 건축물. 요게 무슨 건축물이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내주는 거래. 그럼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게 뭐 있었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거. 원칙. 다만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어촌의 심의를 거친 건 그건 제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제외되는 건 빼고 이런 건축물 중에서 뭐 대상?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그런 건축물을 어디에다 짓는데? 시나 또는 군에다 짓는데 성남시나 연천군에다 짓는답니다. 그럼 성남시에다 뭐 짓는 거야? 2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또는 성남시에다가 연면적에 15만 제곱미터 되는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면 원래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내주는 거 있었죠? 그걸 어디다 짓는다? 시, 군에다 짓는다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허가 내주면 될까? 안 되고 누굴 찾아가라?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성남시 시민이 여기다 25층짜리 짓는다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돼? 허가 내줘도 돼? 라고 하면 승인받았죠? 그래야 비로소 허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 내주는 이런 규모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시, 군에다가 건축한다면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라. 다만 21층 이상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아까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 내주는 게 아니죠. 그럼 모두 필요 없어. 여기서도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21층 이상 하더라도 공장, 창고 같은 거 있었죠? 그럼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니까 여기서도 뭐가 필요 없다?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그냥 시장, 군수가 직접 허가하면 되더라. 이것도 놓치지 말고 같이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로망이거든요. 제 로망입니다. 강의 때려치우면 이제 뭐 한다?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데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못 찾은 게 아니지 돈이 없는 거지 뭐 그죠? 돈만 있으면 왜 못해 그죠? 돈 한 50억만 들이면 얼마든지 이런 데 만들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런 데가 참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되죠?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데가 건물 지려고 그래. 근데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도지사가 지정 공관구역 안에서 하나씩 잘라야 돼.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소 어디? 도지사가 지정 공원구역 안에서 규모 3층 이상 되는 거나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용도 0, 1, 1, 숙의라는 이 5가지 용도로 쓰고자 할 때 그때는 누가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가라?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라. 하나씩 잘라야 돼. 목적 자연환경 수질보호 장소 도지사가 지정 공관구역 규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상 용도 011 숙의라는 용도를 쓸 때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학설을 쓰고 싶을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라 이 뜻이야. 하나하나 잘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011 숙의를 어떻게 하죠? 011 숙의 이렇게 쓰면 돼. 011 이게 뭐죠? 핸드폰 전화번호였었잖아. 요새는 010으로 대부분 쓰지만 그죠? 011 핸드폰이죠? 수업 진행 중인데 갑자기 띠리리리 하고 울려버리죠? 수업 분위기 흔들어 버렸죠?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011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뭘 위해서? 정숙한 분의 길을 위해서. 그래서 숙의를 번역하시오. 정숙한 분위기가 바로 숙의야. 그래서 011 꺼두십시오. 왜?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그걸 011 숙의라고 한단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자, 세 번째 건, 두 번째 거하고 구분해서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차이죠? 세 번째 건. 첫째, 목적이 전혀 달라져. 이게 핵심이야. 목적이 달라. 아까는 자연환경, 수질보호. 지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걸 위해서. 어디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관구역 안에서. 규모는 묻지 않아. 뭐 3층 이상 돼야? 아니야. 2층짜리, 1층짜리도 괜찮아. 연면적이 1000 이상 돼야? 아니야. 500만 돼도 괜찮아. 상관없어. 규모는 묻지 않고 이 말이야. 규모는 묻지 않고 무슨 용도로 쓴다? 딱 2가지 용도. 마지막 숙박시설하고 의료학설. 딱 2가지 용도만. 그때 이 2가지 시설은 뭐가 필요하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것도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도지사 사전 승인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또 뭐가 나오죠? 도지사 사전 승인 밑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게 있죠? 이거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 지금 2년차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만들어졌어. 이제 올해 3년차 들어가는 거죠. 얼마 안 돼.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 이제 3년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출제할 때가 이제 됐으니까 잘 정리하자. 먼저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게 뭐냐? 건축 안전 평가라는 게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초고층 건축물. 우리 초고층이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이런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초고층이잖아. 이런 건축물들은 뭐 하기 전에 여기 허가권자는 이런 건축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뭐부터 실시하라? 안전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봐라. 이게 과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먼저 하라는 얘기야. 몇 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한마디로 초고층 건축물. 그럼 두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데 이게 2번이죠. 항상 쓰는 게 그런 뜻이야. 1번이 초고층 건축물을 했으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 그럼 2번은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야. 50층 이상 되는 거 아니야. 200m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보다 작아. 그런데도 어떤 규모다?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연면적은 얼마? 10만 이상. 그런데 층수는 16층 이상. 아까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죠? 그러니까 50층이 안 돼. 근데 몇 층은 돼? 16층 이상은 돼. 근데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 10만 이상 돼. 두 가지 조건이야.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동시에 16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은 뭐가 아니라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이다?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조심할 거 연면적입니까? 연면적의 합계입니까? 여러분들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죠. 지난 건축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어. 자, 연면적하고 연면적의 합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연합 둘로 그러죠. 연면적이 뭐죠?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이 있다면 이 한 개 동에 뭘 따지죠?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1층, 2층, 3층 이렇게 이걸 따지면 이게 뭐 되죠? 연면적. 그 연면적의 합계는 뭐라 그랬죠?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몇 개 동 있을 수 있어? 한 개 동만 있어? 아니잖아. 두 개 동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건축물에 뭐가 있을 것이고 연면적이 있을 것이고 이 건축물에 뭐가 있다? 연면적이 있겠죠. 그 연면적과 연면적을 합하면 뭐가 나온다? 연면적의 합계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이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연면적하면 하나의 건물이 떠오르는 거고 연면적의 합계하면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그걸 다 합친 연면적을 합친 걸 연면적의 합계를 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고 연면적이래. 그럼 봐봐.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는 개념이 없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라 말하는 건 같아요? 돈이 다르죠. 연면적 1000하면 하나의 건물의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는 얘기고 연면적 합계가 1000하면 하나는 600, 하나는 400. 그래도 합치면 1000이 되죠? 그럴 때는 연면적으로는 600, 400이고 합친 게 연면적 합계가 1000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연면적하면 뭐가 따라야 돼?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하나의 대지. 그럼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줬을 때 조금 더 들어가. 이때 연면적의 합계도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이 되는 거야. 연면적도 1000이고. 즉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만 있으면 연면적도 1000이 되는 거고 연면적 합계도 10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관계없어. 꼭 두 개 동 이승이 있을 때만 연면적 합계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야라고 하는 건 한 개 동만 줘도 그 1000이고 두 개 동을 줘도 합친 게 1000이고 세 개 동을 줘도 그 합친 게 1000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연면적은 하나를 생각하면 되고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를 생각하라. 대지가 핵심이 대지. 이 땅에다가 건물 몇 개 동이 있든지 그걸 다 합친 건 1000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만 있으면 하나가 1000,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합친 게 1000,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합친 게 1000. 그게 연면적 합계 1000 이하다. 아셨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서는 하나의 대지 안에 뭐 때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그때는 두 개를 다 합친 겁니까?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입니까? 각각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안전영역평가 대상은 이렇게 두 개 동이 있다면 두 개 동을 합친 게 얼마 이상이 아니고 10만 이상이 아니고 각각 요거 하나가 10만 요거 하나가 10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지 않고 이건 연면적을 의미한다. 하나하나마다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동시에 플러스 16층 이상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 안전영역평가 대상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 밖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는 건 무슨 내용이죠? 공용이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을 하려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들이 건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공용 건축물이다. 그럼 이거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으라 할까? 허가권자한테 협의만 하면 될까? 예, 건축 허가권자 있었잖아. 아까 허가권자. 얘들한테 가가지고 뭐만 한다? 협의만 하래요. 그럼 뭐 받은 거로 본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는 따로 건축 허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하고 뭐만 하다? 협의. 행정청은 다 거의 그래. 인허가 받는 건 지들끼리 인허가 받는 건 없어요. 대부분이 뭐로 끝난다? 협의라는 절차로 끝내라. 그러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났던 거거든. 한 번 났었어. 그래서 이거는 글쎄 또 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한 번 시험 문제 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기출 문제 여기 있을 때 그때 풀까? 지금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맨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건축허가 효과. 건축허 효과가 뭐죠? 건축허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일 핵심 뭐죠? 건물 지어도 돼라는 걸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요약집에서는 뭐 한 5개 정도 써놨는데 이런 거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잔뜩 있는데 사실은 19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몇 가지? 19가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낼 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인허가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뭐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그 시험 문제 그렇게 풀어서 뭐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거 받은 것으로 본다 나오면 일단은 무슨 문장?
맞는 문장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라 그랬지. 이걸 일일이 하나씩 19가지를 어떻게 외워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다시 이제 결론 볼까요?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에 허가받은 거로 본다. OX. 건축허가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에 허가받은 거로 본다. 건축허가 받으면 도로법상 도로조명 허가받은 거로 본다. X야? X야?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무슨 놈의 시험 공부하려고. 내가 뭐라 그랬어? 뭐 받은 거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뭐랬어? 일단 아멘 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X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죠? 잘 가다가 또 믿음이 흔들리지. 갑자기 아까 도로조명 허가받은 거로 본다 하니까 X 왜 나왔어? 아까 사기인 결정에서는 받은 거로 본다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갑자기 이게 떠올랐잖아. 내가 요거는 4가지만 받은 거로 본다 그랬지. 그죠? 예, 여기서는 도로조명 허가받은 거로 본다. 곧 틀린다 그랬어. 근데 건축허가 받으면 도로조명 허가받은 걸 봐요. 왜? 여기 생각해봐. 옆에 건물 줬잖아. 상식이야. 옆에 건물 줬죠? 건물 질 때 가끔 가다가 차들이 와가지고, 그죠? 고가 사다리차 오지를 않나, 레미콘차가 오지를 않나. 그래도 이 도로 가로막고선 우리 지나가는 통행을 방해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잖아요. 그러면 방해한다고 가서 항의하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사람 다니는데도 이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 나 지금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 뭐라 할까? 아, 죄송합니다. 예, 철거하겠습니다.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요. 이런 거 받았거든요. 예, 뭐 받았어? 도로조명 허가 받았거든요. 근데 따로 받았을까? 아니요. 뭐 받는 순간? 건축허 받으면, 봐봐. 건축허 받으면 도로조명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레미콘차가 와야 무슨 시멘트, 콘크리트를 쌓아올릴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뭐 창문을 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도로조명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따로 도로조명 받을 필요 없대. 뭐 받는 순간? 건축허 받는 순간 도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니까 도로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어디 있는 데 있다? 건축허 받으면 아까 여러 가지 받은 거로 본다 했잖아. 요거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그랬고. 그죠? 그 4가지 받는 거하고 19가지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19가지에 뭐가 들어있다? 도로조명 받은 거로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야. understand? 됐죠? 예, 혼동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그럼 그거 받은 거로 본다 그래가지고 요거 도로 19가지 받은 거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는 전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대지에다가 내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과 관련돼서 법에서 규제하는 법이 몇 개나 있더냐? 예를 들어서 10개 법이 있대. 국토법에 의한 제한, 건축법에 의한 제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제한, 또 농지법에 의한 제한, 산지 등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한 제한이 몇 개가 들었는데 여기 10개를 제한을 받는데 그럼 그런 거 하려면 이 10군데 가가지고 각각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다면 그거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받으러 다니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법에다 뭘 만들어놨다? 네가 개별적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뭐 급한 놈이 지가 우물 판다고 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나만 신청해놓으면 건축허가 하나만 달랑 나는 신청해놓고 나면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바빠진다? 허가권자가 바빠지는 거야. 누가? 건축허가권자가. 이제 뭐 해야 돼? 아까 19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 관련된 그거 예를 들면 산지전의 허가권자, 농지전의 허가권자, 아까 도로점의 허가권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누가 찾아간다? 건축 허가권자 지가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 업무라면 지가 직접 하면 되고 아니면 남이라면 그 남이 인허가권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한다?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허가권을 갖는 다른 인허가는 그자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런 건물 지려고 뭐가 들어왔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건축허가 내주면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19가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신 거 이거 받은 거로 본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 그거 과연 받은 거로 봐도 괜찮을까? 그거로 봐도 괜찮을까? 해서 뭐부터 한다? 협의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도로조명 허가권자가 뭐랬어? 그거 괜찮아 라고 했어. 그럼 뭐 되죠? 알았어. 협의가 끝났죠. 그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협의해서 다 19가지가 끝났어. 그래서 뭐 내주는 순간? 건축허가 내주는 순간 뭐 받은 거로 본다? 그 19가지 그거 다 협의 끝낸 그 상들 그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지. 자동적으로 그거 다 받은 거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인허가 받으러 다녀야 될 걸 여러분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누가? 허가권자가 지가 관련된 행정위원회 장들을 찾아가서 뭐 한다?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건초가 내주는 순간 그 협의했던 것들은 전부 다 먹는다.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품팔이를 줄여주려고 법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런 걸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뭐 하지는 거야? 편해지는 거죠. 그거 안 찾아다니고. 그럼 이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 뭐 해야 돼? 따로 받으러 다녀야 돼. 여러분들이 따로 받으러 다녀야 돼. 그건 요것만 받은 거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또 받을 사항이 있다면 그건 그 법에 관련된 인허가권자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장에 대한 허가 신청하면 대략 전번에 요새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공장 지려고 인허가 신청하잖아? 그러면 6개월 걸린대. 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러다 보면 한 6개월 뒤에 나온대. 저기 스웨덴인가? 어디 보니까 3일이면 나온대요. 있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야.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틀켜주고선 지들이 그걸 행사하는 거야. 왜? 갑질하려고. 아직도 그런 게 많아. 이게 행정규제라는 건데 이 행정규제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많은데 선진국일수록 그런 시간을 먼저 줄여버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게 많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도 지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근데 그건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자들,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들이 아직 그걸 제대로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서 공무원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그게 더 높아요. 사실은. 공무원 탓이 아니야. 제도적인 탓입니다. 그거부터 고쳐놔야 나중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마지막 하나 더. 이때 관계행정인의 장은 그 요청을 받았죠. 협의 요청 받았잖아. 관계행정. 자, 야, 협의하자라고 요청했잖아. 요청 받았는데 그렇다 며칠 내? 15일 내에 그 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없어. 원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문서끼리 왔다 갔다 하거든. 문서를 하거든. 근데 야,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관련돼서 도로 조명 허가 받아야 된다는데 이거 괜찮을까? 도로 조명 해도 문제 없을까? 이거 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협의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그 상대방인 관계 행정회장으로서 뭐 했어? 15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거야.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내가 의견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15일 내에 아무런 답이 없었어. 그럼 뭐 한 그런 거야? 협의가 이루어진 걸 본다. 그럼 다시 또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루어진 걸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야? 협의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깜깜무수식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 말한 6개월 가는 거고 1년 가는 거고 2년 가는 거고. 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지가 쫓아가가지고 확인할까? 아까 말했잖아. 그 생태에서 그런 것도 없어요. 쟤들이 답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질이라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똥줄 타는 건 누구다? 허가 신청한 사람만 똥줄 타고 있는 거야. 왜? 담당부문들끼리 지도끼리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한대. 그래서 뭘 만들었어? 15일 내 협의에 응해야 되고 안 하면 15일이 지났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거는 더 이상 협의할 필요 없어. 통과시켜. 통과. 이래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번에 장릉 있죠. 장릉. 장릉이 뭐야? 장릉. 저쪽 인천 쪽. 예, 김포. 거기 장릉 있잖아. 무슨 임금의 아버지 뭔가 뭐 하나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앞에 뭐 했어? 아파트 진 거. 이번에 뭐 시작했어? 입주 시작했잖아. 그래서 전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예, 이거 분명히 아파트? 이거 지금 잘못 졌다고 부시라? 못 부실 거다. 왜? 이미 입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부시면 그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똠배짱으로 밀고 나가서 그냥 가지 않을까 싶다. 그랬는데 진짜로 입주시키고 있잖아, 지금. 그때 그 장릉, 그거 지을 때 원래는 누구한테 그 공문을 보냈다고 봐야 돼? 예, 문화재청에다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문화재청이 뭐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답변 안 했을 것 같아. 그 새끼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그 질 해놓고선 이제 와서 뭐 한다? 그 규제한다는 뭐 하는 들 개소리나 떠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요거 15일 내에 아무런 말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거로 본다 그랬죠? 이 조항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러고서 지들 서로 발뺌하고 앉았고, 네 책임인데 내 책임을 따지고 앉아있고, 그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5일 내에 아무런 답변 없었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로 본다. 문화재청에서 아무 이직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 통과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추진한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와가지고 뭐 그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따지고 앉아있고. 그래 놓고 그냥 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것까지야. 근데 건축 허가 및 착공에 제한 또 나오죠?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